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병화일주에 대해서 병화일주로 태어나서 남편 덕이 있는 사주와 남자 덕이 있는지 남자 덕이 없는지를 한번 일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있고 없고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큰 의미에서 이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가 갑일준지, 을일준지,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라는 별 중에 천간에는 이 10개밖에 올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 하늘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하늘도마뱀에서 하늘도마뱀을 까셔도 되고요. 일반 만세력이라고 까시면은 태어난 연월 일시에서 여기 태어난 날에 여기 어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하나의 별을 갖고 태어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병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병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만 이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는 것도 6개 병이 나오는데요. 어플을 깔으셔야 돼요. 어플을 깔아야지만이 이 병인지 갑인지 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전 시간에 갑과 을을 논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병화일주로 태어난 여성분에 대해서 내가 남편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라 그러면요, 병자축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이렇게 6가지의 병화일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태양이라는 별을 갖고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먼저 아시면 되고요. 이거 병화라는 거는 뭐냐면 갑을은 목을 가리키고요. 병정은 화를 가리키고요. 무토기토는 토를 가리키고요. 경금신금은 금, 임수개수는 수, 이렇게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병화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플러스 화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태양인데 실질적으로는 쥐라는 내적 세계를 갖고 있고요. 남들한테는 태양으로 보이고 싶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이 병화일주고요. 호랑이를 갖고 있는데 위에는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태양으로 빛나고 내적으로는 호랑이 기질을 갖고 있는 게 병인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랑이를 갖고 있는 겉으로는 태양의 기질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병진, 이건 뭐예요? 겉으로 남들한테 보이는 건 태양이고요. 안에 내적인 거는 용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게 병진일주다. 그래서 이거는 용, 이거는 호랑이를 차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쥐라는 동물을 갖고서 내가 태양으로 보이는 거고, 여기는 병호, 그래가지고 12시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는 신시에 떠 있는 태양,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숭이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는 태양이 술시에 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라는 친구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보기에는 태양으로 갖고 있지만 나는 개 같은 근성을 갖고 있는 게 병술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개 같은 집요함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한 동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명리에서는 요 술이라는 친구를 내 행동 방향도 되지만 여기를 배우자 궁으로도 봅니다. 배우자 궁. 그래서 이 배우자 궁에 어떠한 동물이 들어가 있느냐를 따지면 되는데요.
이 술이라는 거는 그냥 개 형상을 하고 있는 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들어오면은 이 개라는 그 물병에 담겨지는 모양새가 이 개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화 입장에서 여성분이라면 어느 별이 배우자를 가리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라는 별은요, 나를 극사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임수 개수가 내 배우자를 가리키는 별이 됩니다. 근데 이 병화라는 거는 양의 불이기 때문에 요 음의 불을 내가 짝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화를 중심으로 보면요, 화, 토, 금, 수, 목. 자, 이렇게 오행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나를 꺼버리는 이게 내 서방이 되고요, 남자가 되고요, 남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 원래 물상에서는 임수를, 이게 원래 편관이라 그래서 음양이 안 맞기 때문에 편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양이 맞으니까 정관이라고 하는데, 물상에서는 오히려 임수를 더 반기기 때문에, 왜 태양이 빗물을 닿으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를 오히려 편관으로 보고 임수를 정관으로 보는데, 지금은 그냥 일주로 갖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요, 요 그냥 개수를 내가 정남편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요. 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이 있다고 치면요, 모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만물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이 자가 자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정, 오가 청오. 그래서 난 12시를 가리키는 별인데, 밤 12시다 보니까는 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가 12를 가리키죠. 그래서 12시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양력 12월을 가리킨다, 이렇게 놀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불이 봄이고 병정이 여름이고 무토기토가 이게 장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금신금이 가을이고 임계가 겨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이 겨울의 별을 갖고 있는 게 겨울의 별, 밤의 별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서방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병화가 쥐를 갖고 있고 여기는 병화가 호랑이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수라는 거를 남편으로 쓰고 남자라고 쓰는데, 이 개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돼지, 쥐,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돼지, 쥐, 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병자라고 있네요. 병자. 쥐를 갖고 있죠? 이 개수가 내려가면 쥐가 되거든요. 그러면 병자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방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방떡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원래 이게 이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자를 갖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서방 자리에 서방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수를 우리가 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병자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라는 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명예욕이나 뭐 출세 이런 것도 능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별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자라는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면요, 무조건 명예를 득해야 되고 관직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별이 정관이라는 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취직을 해서 남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명예를 득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간 지금은
남자 덕을 논하는 거니까 남자 자리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자축 중에 갖고 있는 게 여기 병자 있죠? 그래서 이 병자 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방덕을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해자축의 정반대는 뭐예요? 사, 오, 미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서방떡이 있는 거에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서방떡이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명리는 음양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서방떡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기운이 가장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내가 여장부 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장부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내가 힘이 파워가 굉장히 센 걸 가리키는 건데 만약에 우리 집안을 본다 그러면 집안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가 되는 게 이 사오미를 깔고 있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오미를 가리키는 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병호라는 간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 우리 서방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죽여버리는 기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2번 떨어져 살면 좋은 거예요. 갑방을 쓴다든지 주말부부를 활용한다든지 떨어져 살면은 굉장히 좋은 게 이 병호일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는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반대가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지금 난데 내 남편 자리에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같은 거가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호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사람 좋다라는 소리를 무조건 듣게 되는 게 이런 병호일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친구가 더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집에 있다 그러면 술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는 격이죠?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막 불러들이는 격이 이런 병호일주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서방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서방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서방은 해자축이니까 겨울이고 밤이라 그랬죠. 그러면 얼어있는 얼음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얼음이 사움이 불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부인의 남편의 기운을 녹여버리는 게 병호일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를 사용한다든지 떨어져 산다든지 뭐 최하로는 각방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자 생활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타치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되는 게 이 병호일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병호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병호일주인데 만약에 여기 내가 해자축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겨울철에 태양이기 때문에 힘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가 있다 그러면은 겨울철에 오라 그러면은 나의 근이 돼주는 거니까 서방을 친구같이 생각하고 의지할 때가 우리 서방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각 계절이나 위아래를 다 봐야 되지만 그냥 일주 하나 특성상으로는 만약에 내가 병호일주를 태어났다면 서방을 그렇게 좋게 기운을 주는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타치를 하지 않고 각자 생활을 하고 주말부부를 활용하고 이러면 좋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게 요 병호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자가 자식복으로 산다 그러면은 자식이라는 성분은 뭐냐면요, 이 화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낳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낳았으면 누굴 낳은 거예요? 토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는 이 토를 진술충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진술충미, 여기 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와 같으니까 오히려 자식 보는 낙으로 사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그래서 요 3번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 진이라는 친구는 여기 아침 8시를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진이 드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 8시를 가리키는 게 용인데, 내가 만약에 대운이나 이런 세운이 진사움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아까 서방은 해자축이라 그랬잖아요. 서방의 기운을 올려주는 건 해자축인데 이 용이라는 게 진사움이 쪽으로 흘러가면은
여기는 진사오미로 흘러간다. 진사오미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서방덕을 전혀 논할 수 없는 거고요. 진이 신자진, 신유술, 여기 신자진, 진유합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은근히 논할 수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망성쇠가 가장 강한 거는 여기 3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개수는 임을 만나면요. 임수는 여기에서 사지지만 여기 개수는 여기에서 목욕지가 돼요. 그건 뭔 말이냐면 내가 병인일주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목욕하고 있는 거니까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사치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주 가물을 굉장히 즐기는 남편이 우리 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게 얘기하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남편이 욕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갑인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인일주. 병인일주는 여기에 지금 인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인성이 앉아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자인, 진, 오, 신, 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동물을 갖고 있는데 그 육친 이 밑에 있는 이 쥐라는 동물이 어느 하나의 별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면서 잘 될 수 있는 별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병인일주 같은 경우엔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엄마가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앉아 있는 게 병인일주. 그래서 우리 서방님은 욕지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욕지 그러면 헷갈리시면은 뭐 그냥 도화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한테 인기나 주목받는 거. 그래서 이런 만약에 병인일주인데 남편이라면 술을 먹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음주 가물을 즐기면은 오히려 안 좋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폐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폐가망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병인일주 남자가 음주 가물을 즐긴다 그러면은 병인일주는 남자가 폐가망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가 병인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병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병신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임수가 장생을 해요. 임수가 장생을 하고 개수는 사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지라는 건 뭐냐면 몸은 죽어 있대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 있고 이 정신세계가 남다른 거기 때문에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서방이 좀 병약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신일주의 남자는 굉장히 좀 병약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만약에 병술이라고 하면은 술에서 만약에 내가 운이 해자축으로 간다 그러면 서방덕을 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병술일주가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병술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남편 덕을 논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남편 덕만 아니라 운으로 본다 그러면은 관운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는 만약에 뭐 취직을 한다든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그 직장인이 굉장히 잘난 직장이 되는 거고 남자를 만나면 굉장히 긍정적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게 병술일주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가 가장 남편덕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인일주는 남편이나 남자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치나 음주감을 즐길 수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병인일주. 그 다음에 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분에 내가 운이 대운에서 4, 5 미라는 운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남편덕 절대 없고요. 만약에 내가 신유술 해자축운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남편덕이 있는 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흥망성쇠 4번 흥망성쇠가 굉장히 강한 일주가 되고요. 병호일주는 내가 강하다라는 거는 내 상대방이 기운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져 살거나 하면은 좋은 게 병호일주.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병신일주의 남자, 여기에서는 원래 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편재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 능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개수는 거의 사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육체로 활동하는 남편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남한테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뭐 교육자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가 되는 게 우리 서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병신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서방을 편재로 바라보니까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내가 서방으로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또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도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요.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자식복으로 사는 건데, 이 술이라는 거는 해자축으로 가니까 오히려 자식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병진일주와 병술일주, 그러면 어느 게 더 자식덕이 더 많은 거예요? 병진일주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지는 사오미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얘는 술 해자축으로 가는 거니까 겉모습만 토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간지가 병술 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미숙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그냥 그렇다라고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자는 여자에서 바라본 남편 운을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남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병화일주로 태어났는데 나는 부인덕이 있나 없나,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주로 태어났으면은 동물은 똑같아요. 쥐를 깔고 있는 사람, 호랑이를 깔고 있는 사람, 용을 깔고 있는 사람, 말을 깔고 있는 사람, 원숭이를 깔고 있는 사람, 술을 깔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병화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를 태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태양이 인시에라 그러면, 인시면은 여기 새벽 4시가 되겠죠? 4시, 5시. 묘는 6시, 7시, 지는 8시, 이거는 12시, 여기는 4시, 6시, 8시,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태양이 저녁 12시에 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병화가 인이면은 새벽 4시, 이제 막 뜨는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진, 아침 8시에 태양의 기상이에요. 그 다음에 병오, 우리가 적토마라 그러죠. 가장 내 머리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게 병호예요. 그 다음에 병신, 이거는 지금 태양이 신시에 있는 거예요. 신시. 병술은 태양이 지는 무렵에 있는 게 병술. 자, 이런 식으로도 물상으로 논하기도 합니다. 자, 이 병화 입장에서는요, 배우자는 누구냐면 내가 극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성분이 내 배우자가 되는데요. 배우자 그러면은 경금과 이 금이니까 경금과 신금이 되겠죠. 여기 경금 신금. 그러면 경금은 플러스, 신금은 마이너스가 돼요. 뒤따라오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음양의 조화가 맞으려면 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신금을 배우자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주에서 신금이 내 배우자가 되는데, 이 배우자 할 때 제일 이 신금은 내려오면 뭐예요? 신유술 해서 얘가 금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신유술을 근으로 하는 간지를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병신간지네요. 그러면 나는 배우자를 얻어도 어떤 배우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처로 삼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병신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병신간지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배우자를 신유술 해서 가을로 쓰고 있는데 가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덕이 은근히 많은 사주가 되는 게 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배우자 덕이 있는 거는 당연히 1번이겠죠? 자, 그러면 금기, 가을을 내가 배우자 덕으로 쓰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인 임묘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배우자 덕이 있고 여기는 배우자 덕이 빈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묘진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병인이라는 간지가 배우자의 덕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이 없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떨어져 살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각방을 쓴다든지 주말복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걸 가리키고요. 요게 이 호랑이를 깔고 있다라는 거는 이 호랑이가 이게 인성을 가리켜요. 우리 명리에서는 인성이라는 건 엄마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인은 재성이라 경금 신금 아까 신금이라 그랬는데 신금이 신유술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는 금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목기를 갖고 있어. 그럼 금극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인성이 엄마인데 내 부인과 엄마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내가 병인일주 남자라면 무조건 고부 갈등은 무조건 있을 수 있는 게 이 병인의 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병인일주 남자들은 무조건 와이프하고 우리 엄마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라고 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붙어 살아야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떨어져 살아야지 더 좋다라는 거를 암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떨어져 살든지 엄마하고 좀 멀리 살아야지 고부 갈등이 좀 없는 게 병인 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여기가 제 2번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식을 보고 사는 팔자는 뭘까요? 자식은 아까 여자할 때는 서방님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남자할 때는 나를 극사라는 힘이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자식을 논하는 게 틀린데 여자는 내가 낳은 놈이니까 토를 자식으로 보고요. 남자들은 나를 극하는 거를 자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병자일주가 해자축 그래가지고 요 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는 꼴이니까 이 병자일주들 같은 경우가 자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금기를 쓰니까요. 금기를 쓰고 있으니까 이 목기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안 좋은 거니까 떨어져 살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진이라는 거 자체가 오히려 이게 양지예요. 잠깐만요. 아까 남자면 신금이죠. 남자면은 신금을 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면 이 신금을 장생하니까는 오히려 병자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도 좋고 배우자를 장생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여자를 잘 되게 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요 3번이 1번이 병자일주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병자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잘 되게 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게 여자를 잘 되게 해주는 거지 뭐 부인덕이 있는 거는 조금 부인덕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신금을 갖고 있는 거는 부인덕이 그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이 좋은 쪽이고요. 이쪽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신유술 해자축이 좋다 그러면은 여기 좋은 거고요. 요거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병술이라는 병술이라는 거 자체도 술에서 운 자체가 해자축으로 간다든지 신유술로 간다 그러면 서방떡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술이라는 게 인호술 운동을 한다든지 이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말을 만나면은 호랑이, 토끼 이런 운을 만나면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병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운을 가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가장 강한 게 요 병술일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진일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진월인데 진사오라는 운을 흘러가. 그러면 서방떡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진이 신자진 해가지고 연결한다든지 진유합해서 연결한다든지 신자진 해서 연결을 하면 서방떡을 논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병호라는 간지를 만난다라는 건요, 병호,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적토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쎄라고 친다 그러면, 쎄라고 치고 보석이라고 친다 그러면요, 보석을 지금 녹여버리는 식이 되는 게 이 병호 간지예요. 그래서 이 병호 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져 살면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신금이 밑으로 내려가면 유라는 닭이 되는데요. 오를 만났다라는 거는 자가 생지니까 이게 이제 병지가 되네요. 병지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병호간지 남자한테 여자는 녹는 거가 되는 거예요. 녹는 거. 그래서 병지. 그러면 남편이 병들어 있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든 진짜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내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몸이 약한 거가 되는 거고요. 몸이 약한 거가 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진짜로 막 병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남들을 살려주는 쪽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한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나요? 그렇죠? 병자일주. 여기는 병자일주는 부인을 장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때 그래도 은근히 좋고요. 자식을 끼안고 있는 게 병자일주. 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축인. 그러면은 자축인. 이게 태지가 되네요. 태지가 된다. 태지. 원래 이 태지라고 하면 태지. 뭐 태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쁜 거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간 여기에서 태지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금, 유금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원진이 걸려 있어서 고부 갈등 이런 거가 좀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지는 원래 그 아이디어, 머리가 굉장히 좋고요. 좀 생뚱맞은 남자일 가능성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순진난만한 남편. 좋게 얘기하면 순진난만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엉뚱한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병인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진도 아까 얘기했죠. 이 병진은 원래 병진일주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식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요. 할머니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쪽 신유술 해자축이 주변에 팔자 구조에 저기 뭐 신유 뭐 이런 게 많다든지, 내가 병진일주인데 옆에 신이나 뭐 유나 이런 게 많으면 부인떡을 논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진사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오히려 부인떡을 논하지 못하는 사주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병화일주인 것 같습니다. 자, 병화일주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기가 어떠한 기운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뭐 재성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재성을 갖고 있으면 원래는 아버지하고 인연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재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별을 갖고 있는 게 뭐 병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병신 같은 경우에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편제 그러면 원래 정제가 내 부인이고 편제는 애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 욕심을 부리면 딴 여자한테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거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편간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욕심, 쓸데없는 여자 욕심을 부리면 편관, 그래서 살기가 나를 쳐버리는 식이 되는 게 이런 병신 간지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만약에 병약한 배우자다 그러면은 남들할 병하다라는 건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좋게 얘기하면 병들은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는 역할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우자, 내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얻었어. 그럼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흥망성쇠가 심한 상대.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남편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팔자를 보고 한 거죠? 여자 팔자를 보든 남자 팔자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그 못난 서방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식이 배우자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가장 기운이 세게 산삼을 먹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산삼을 먹고 있다 그러면 반대편은 쥐약을 먹고 있는 거니까 떨어져 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편 덕이나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갖고는 태어났는데 전혀 반대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는 주변의 옆에 글자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대신 기본적인 스펙은 기본적인 바운드는 이렇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드렸고요. 만약에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정화일주까지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